네. 저번 시간에 뭐 백화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균열의 집중, 뭐 이런 거 배우셨죠? 네, 좀 기억이 나세요? 네, 우리 이제 몇 걸음 간 거예요. 그죠? 이 결로라는 거는 참 그 주택관리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결로는 뭘까요, 결로? 이슬매침이죠? 결로, 그죠? 결로는 이슬매침인데요. 이 결로라는 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 있죠? 차가운 물체를 만나면 응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응결이 되는 온도를 우리가 노점 온도라는 말을 써요. 노점 온도, 이슬점 온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노점 온도. 네.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는 거는 그 시설 쪽이나 이런 기술 쪽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노점 온도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쪽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럼 노점 온도가 뭐야? 네. 그러니까 그 노점 온도 이상이 되면은 그 물체가 그 물체에 그 물방울이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한 어떤 수증기가요. 갑자기 차가운 걸 만나면 위축이 되는 거지. 응축. 그러니까 분자 운동을 더 이상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을 뺏기면서 물방울이 된 거죠. 물방울이 더 열을 뺏기면 어떻게 되나요? 더 열을 뺏기면 얼어붙죠. 네, 그처럼 결로라는 거는요, 일단 그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차가운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산골짜기 같은데 그 비석을 세웠어. 산골짜기 시골에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이 땀을 흘린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뭐 흉사가 생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돼지 머리 얹어놓고 막 절을 하고 시골에 가면은 비석이 땀을 흘린다. 표면 결로입니다. 비석이 차가워졌고 산골짜기의 수증기가 응결한 거예요. 특히 계곡 같은데 물기 많은 데 있죠? 그래서 그게 응결을 한 겁니다. 예, 그 비석이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표면 결로 일어난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그 맥주 이렇게 캔 같은 거 내놓거나 수박 이렇게 냉장고에서 내놓으면 어때요? 그 주변에 물방울 생기죠? 예, 결로라는 거는 먼저 표면 결로가 있습니다. 표면 결로. 벽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벽이. 여기 실외고 실내입니다. 예, 벽이. 그러면은 찬 공기, 그러니까 그 외부의 냉기에 의해서 벽이 냉각이 되죠. 벽이 차갑게 됩니다. 그럼 실내에는 뭐가 많아요? 실내에는 수증기가 많죠. 그죠? 실내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실내 수증기가 맺히게 되죠. 실내 수증기가 맺혀서 흘러내리죠. 이거를 무슨 결로라 그래요? 우리는 표면 결로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항상 실내 수증기가 많을까요? 실외보다. 비가 오지 않는 한. 빨래를 하죠. 샤워를 하죠. 요리를 하죠. 숨을 쉬죠. 그죠? 그래서 벽에 어디에 결로가 생겼나요? 어디에? 표면에 뭐가 생겼어요? 벽의 표면에 뭐가 생겼어요? 결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결로라 그래요? 표면 결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부 결로라는 게 있어요. 내부 결로. 내부 결로는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얘가 이제 실외고 얘가 실내입니다. 실내예요. 그러면은 실내의 수증기가 벽 속으로 슬금슬금 들어가요. 스며들어요. 수증기가. 얘는 이제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래서 벽 속으로 자꾸 스며들어서 벽 속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실내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곰팡이가 막 쓸기 시작하죠. 여기 요 물은 벽 속에 수증기가 들어가서 모여요. 모여서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그걸 내부 결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표면 결로는 왜 표면 결로인가요? 벽의 표면에 있기 때문에 표면 결로고,
내부 결로는 왜 내부 결로인가요? 벽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구조체 속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은 그 표면 결로는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표면 결로는 첫 번째 대책이 첫 번째 단열을 해야 되겠죠. 단열. 네, 특히 벽의 외측에다가 단열재를 넣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외측.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측에다가 단열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냉기가요 원천 봉쇄돼요. 여기 냉기가 못 들어와. 그러면 실내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벽이 데펴지죠. 벽이. 네, 냉기가 들어올 수 없고 실내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벽이 데펴지죠. 그러면은 결론은 없습니다. 벽이 따뜻하니까. 여기서 막았잖아요. 단열재가 막았죠? 뭘 막았어요? 냉기를 막았죠? 막으니까 여기가 따뜻해진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측 단열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외측 단열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외측 단열을? 다 안에서 넣어요. 안에서. 왜 그럴까요? 시공이 어렵지. 누가 그 곤도라를 타거나 아니면 밧줄을 타거나 바가지차 같은 거 타고 바깥에서 막 붙이는 거 보셨어요, 혹시? 바깥에다가 단열재 붙이는 거 보셨어요, 아파트에? 아파트는요, 거푸집이요. 아파트는요, 외벽을요, 미장도 안 해요. 아파트 외벽 있죠? 그 미장한 것도 아니에요. 미장이 뭐죠? 미장? 모르타르 갖다가 막 벽에다가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아파트는 외벽에 미장도 안 합니다. 거푸집 뜯어낸 그대로예요, 아파트는. 외벽은. 깽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푸집을 폼이라 그러거든요, 폼. 폼 잡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는. 폼인데, 거푸집이 깽폼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철제예요. 그래서 붙여가지고요. 보면은 여러분 건물 같은 데 보면은 그 아파트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놓고 이게 점점 올라가지 않던가요? 그죠? 크레인으로 당겨가지고 이게 굳히고 나고 다시 올라가고 굳히고 다시 올라가고. 아파트는 위부터 아래까지 매끈하고 단일 구조죠. 막 이렇게 막 기역자로 나오고 막 다시 막 들어갔다 이런 거 없잖아요. 아파트 쭉 그대로 끌어올린 거예요. 크레인으로 그대로 굳히면 끌어올리고 굳히면 끌어올리고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 단열재도 바깥에다가 못하고 미장도 못해요. 그냥 안쪽에 들어와서 그냥 한다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하니까 결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바깥에서 막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안에다가 하면 왜 안 돼요? 해볼까요? 벽이 있어요. 벽이. 실외고 여기가 실내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단열재를 놨으면은요. 단열재를 넣으면은 여기가 꽁꽁 얼어요. 꽁꽁 얼어요. 이 그 외기 때문에 벽의 대부분이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단열재의 단열 효과는요, 100%가 아니에요. 보통 한 7, 80% 정도밖에 안 돼요. 단열 효과가. 그런데 7, 80%도 양호하죠. 사실은 굉장히 양호하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꽁꽁 얼어버리면 그 상당히 많은 냉기가 이 안으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로가 막 생깁니다. 예, 그 내측 단열은. 그 단열은 어디가 좋아요? 외측 단열이 좋다. 비싸지만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내측 단열을 한다. 왜냐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중간 단열도 있습니다. 물론. 벽과 벽 사이에다가 단열재를 넣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벽과 벽 사이에다 단열재를 넣어. 사이에. 가운데 벽돌벽, 조적벽 있죠. 조적벽은 가운데다가 넣어요.
조적벽. 벽돌 쌓으면서 가운데다 놓고, 우리나라 보통 그냥 빌딩들 있죠? 건물들 막 돌 붙이는 거 보셨어요? 막 화강암 이렇게 이따마다 이렇게 네모난 거 막 이렇게 붙이는 거 보셨죠? 바깥에서. 그런 거 붙이는 시공들은 대부분 외단열이에요. 그거는 바깥쪽에다 단열재를 붙이면서 그 위에다가 돌을 붙여요. 잘 보세요. 콘크리트로 건물을 올려놓고요. 바깥쪽에다 단열재 대고 그 쇠꼬챙이를 미리 꼽아놔요. 이렇게 벽에다가요. 그 외측 단열 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가 외측이잖아요. 여기다 미리 쇠꼬챙이를 꼽아놔. 이게 파스너라 그래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파스너. 네, 여기다가 단열재 놓고 바깥에다가 이제 돌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외단열인데 일반 빌딩이나 이런 거는 높지 않은 거는 외단열로 하는데요. 대부분 넓적한 돌 붙이는 거 있죠? 화강암? 그거 대리석 붙였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그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바깥에다가 대리석 붙였다. 저 집은 대리석 붙였어. 무조건 틀렸습니다. 대리석은요. 무조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요. 실내용이에요. 실내용. 그거 시험에 나왔죠. 관리실무나 시설교련에서. 대리석은 절대 실외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바람을 견디지를 못해요. 즉 우리가 풍화작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풍화작용에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리석은 실내로 들어갑니다. 바깥쪽은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거 화강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또래 70%는 화강암이에요. 다 단단한 화강암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외단열을 좀 하고 아파트는 다 내단열. 조적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적벽 이렇게 벽돌벽은 어디다 단열? 중간 단열을 하죠. 단열재로 놓고 또는 두 번째는 외측 단열을 하고 되도록이면 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발코니 창을 좀 열어놓으세요. 발코니 창을 꽉 닫잖아요. 특히 뒷발코니. 앞발코니는 햇볕이 들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방 쪽이나 이런 데 발코니를 꼭꼭 닫아 놓으시면은요. 특히 확장한 집 있죠. 특히 확장한 집에 결로가 더 많아요. 확장한 집에 뒷발코니를 꽉꽉 닫아 놓으시면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누구 물이야? 윗집에서 수도꼭지 틀었나 봐가 아니라 뭐예요? 결로예요. 진짜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집이. 왜 그랬냐면 입주 아파트였는데요. 아직 윗집이 입주를 안 했어요. 윗집이 입주를 안 하니까 더 추울 거 아니에요. 윗집에서 난방을 안 하니까. 윗집에서 난방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집 천장을 데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윗집에서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랫집으로 열이 몇 프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몇 프로? 한 3, 40% 내려옵니다. 그래서 층간 단열은요. 60%만 단열이 되면 돼요. 규정이 있어요. 층간 단열은 60%만 돼도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려온단 말이죠. 윗집이 입주를 하고 났더니 결로가 없어졌어요. 우리 집에. 윗집이 입주하기 전에는 난방을 안 하니까 우리 집에 물이 폭발. 네, 어쨌든 뭐를 해줘야 돼요? 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 사용을 어떻게 돼요? 물 사용을 어떻게 해요? 줄이세요. 세탁은 되도록 어떻게 하시고 세탁은? 세탁소에 맡기고, 그죠? 예, 식사는 외식하고, 예, 샤워나 이런 거는 예, 찜질방 가고. 예, 그 다음에요. 내부 결로는요. 내부 결로. 내부 결로는 일단 방습층을 설치한다. 이게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내부 결로는. 방습층은요. 내측에다가 설치합니다. 도배하기 전에. 도배하기 전에 여기가 방습층이에요. 도배하기 전에.
방습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습기가, 수증기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해요. 통행금지.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발생된 수증기가 벽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실내에서 발생된 수증기들이 벽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방습층은 도대체 뭐야? 그럼 방습 도장이라고 그 칠하는 게 있어요. 벽에 습기 안 차게 칠하는 게 있습니다. 칠하는 거. 굉장히 독합니다. 그 방습 도장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돼요? 딴 사람 시켜야 돼요? 딴 사람 시켜야 됩니다. 딴 사람 시켜야 돼요. 그땐 잠시 내가 화장실 좀 갈게 그러고 딴 사람 하면 다 했어? 그러면서 확인만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 방습층은 꼭 도장 작업 뭘 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트지를 붙이는 것도 있어요. 방습 시트지나 방습 도장을 해가지고 뭐가 못 들어가게 벽 속으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편백나무 좋은 건 알아가지고 콘크리트 집을 짓고 미장까지 하고 편백나무로 마감을 쫙 한 거야. 우리는 벽지도 필요 없어. 편백나무 최고야. 오래 살아야 돼 내가. 흰옥기목이라고 들어보셨죠? 흰옥기목이 편백나무를 흰옥기목이라 그래요. 피톤치드 맡을 거야 라고 하다가 곰팡이 냄새 맡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톤치드 맡으려다 곰팡이 냄새 맡았어요. 왜? 방습층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갔던 물기, 벽이 스며들었던 물기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전부 썩어버린 거죠. 1년 만에 다 버렸잖아요. 수억 들여서 했다가. 그래서 방습층을 만들어라. 두 번째, 이중벽. 이중벽. 다른 말로 중공벽이다. 가운데가 비었다. 벽과 벽 사이를 비워놓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건 무슨 벽에서 이렇게 할까요? 이중벽, 중공벽은 조적벽에서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런다면은 방습 목적이다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중벽을 만드는 이유가 단열이냐, 방음이냐, 방습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방습 목적이라고 일단은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습. 중간에 습기를요. 벽 사이에 습기가 안 차게 하고요. 이게 환기구멍이 있어요. 이중벽으로 만들면은 꼭 환기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붙박이장 집에 만들었나요? 붙박이장 있는 사람, 붙박이장. 다 있죠? 별걸 다 물어보네. 붙박이장 보면은 위에 이렇게 그 환기구멍 좀 뚫어놓지 않았나요? 그죠? 붙박이장도 잘못 만들면 열어보면은 그냥 곰팡이랑 그냥, 그죠? 곰팡이. 그것처럼 얘도 환기구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습, 습기가 차는 걸 막는 거죠. 방습이죠. 이중벽, 중공벽으로 만들고, 조적벽은 그냥 콘크리트 벽 같은 거는 내측에다가 방습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아파트에 거실과 안방 사이에 있는 벽은 단열이나 방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실과 안방 사이의 벽? 그거는 그냥 칸막이 벽이죠. 그런 힘을 안 받는 벽이잖아요. 공간 분할. 그건 무슨 벽이라 그래요, 우리가? 비내력 벽. 이런 거는 방습 단열을 뭐 안 하죠. 그러니까 외벽하고 접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데는 이제 방습과 단열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 사실 때 자, 아파트가 이렇게 성냥감 모양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가생이 집 사지 마시고요. 이 안쪽 집 사세요. 안쪽 집 사면 사방에서 열이 와요. 내가 안 떼도 사방에서 열이 옵니다. 난방을 해주고 또 이 모서리에서도 옵니다. 모서리. 그래서 좀 우리 집이 추워지면 뭐 윗집 아랫집 방문해서 좀 팍팍 떼라고 좀 얘기 좀 하고 그 불만을 좀 제기를 하세요. 근데 요런 집은 어떨 것 같습니다. 요런 집은 어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요런 어떨 것 같아요? 추위가. 장난 아니고 결로. 그죠?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직고를 때 이런 판상형, 이런 판때기 모양으로 생긴 아파트들 있죠? 그런 거는 가운데 집을 선택하셔야 돼요. 가운데 집을. 이런 집보다는 이런 집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최상층도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방수가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최상층 집이. 그래서 집 살 때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아랫집은 또 밑에서 또 냉기가 올라옵니다. 밑에서. 벌레도 많고 아랫집은 벌레도 그 벌레 수가 그 갈수록 벌레는 윗집이 적어요. 그래서 요 정도 사시면 되겠네요. 사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로가 또 있습니다. 결로가 표면 결로, 내부 결로, 그 다음에 냉교에 의한 결로라는 게 있어요. 냉교는 뭐냐면 벽이 있으면은 여기 배관이 뚫고 지나갔어요. 배관이 뚫고 지나갔는데 여기가 실외고 여기가 실내죠. 여기에 냉기가 들이닥치니까 배관이 식어가지고 실내의 배관에 물기가 막 생겨요. 이거를 뭐에 의한 냉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차가 된 거죠. 냉교에 의한 결로다. 또 이것도 있고 집을 짓잖아요. 집을 이렇게 지으면은 여기 지붕이 바로 드러나지 않고 반자를 시공하죠. 반자. 여러분 반자라는 거 아시죠? 반자. 지금 이거 반자 있나요? 없나요? 반자. 있죠? 이거 반자입니다. 반자. 이거 뜯어내면 뭐가 보일까요? 반자 뜯어내면. 콘크리트 보이겠죠? 그리고 배관, 배선 막 전기 뭐 똥물도 지나갈 수 있고 뭐 상하수도 배관이 막 보이겠죠? 그죠? 그거를 가리고 조명시설을 달아야죠. 조명시설을 달아야 되고 요거를 이제 반자라 그러는데 이제 반자를 매달아야 돼요. 반자를 매달으려면은 철심을 막 꼽아야 돼. 철심이 얘를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철심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서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서트.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전자오락 같은 거 하다가 시간 다 되면 깜빡 뭐라고 깜빡거려요? 인서트 코인. 게임 하셨네. 보니까 소시적에 갤러그 좀 하신 것 같아요. 라이덴, 갤러그. 젊은 층은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나 롤. 우리 애들에게 롤 때문에 아무리 끊으라 그래도 못 끊네. 끊기가 힘든가 봐요. 네.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 게임 300명에 빠져가지고 걱정입니다. 이 인서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인서트가 차가워지면은 바깥 공기에 의해서 인서트가 차가워지면 물방울이 인서트에 맺히죠. 그래서 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대책은 배관을 보온해주고 이 배관을 두 번째는 단열 인서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단열 인서트는요, PVC로 이렇게 피복이 된 게 있어요. PVC로 열이 흐르지 못하게 PVC를 피복해가지고 천장에다가 꼽아놨다고요. 네. 그래서 배관을 보온하고 단열 인서트가 삽입이란 뜻이에요. 아마 그 자판에 인서트 자판 있어요, 없어요? 우리 키보드 자판, 컴퓨터. 삽입 수정, 그죠? 인서트. 네. 그 다음에 아울렛 박스 보온이다. 예를 들어서 철제함이 벽에 꼽혀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분전반이나 옛날엔 두꺼비 집이라 그랬죠. 옥내 소화전. 여러분 옥내 소화전 아시죠? 소화전 아시죠? 그거 열어보면 뭐가 있나요? 뭐 소방호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앵글밸브도 있고, 그죠? 거기 보시면은 그게 만약에 추운 벽에, 차가운 벽에 그게 그 박스가 꼽혀 있으면 그걸 아울렛 박스라 그러는데요. 그런 박스들을 옥내 소화전이나 분전반이 차가운 데 꼽혀 있으면
냉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박스에서 물이 흘러요. 결로가 생겨 가지고. 이것도 이거 소화전이나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이나 예를 들어서 분전반이죠. 분전반. 요거를 우리가 아울렛 박스를 보온하고 배관을 보온해야 되고 여기 냉기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니까 단열 인서트를 사용해야 되고 아울렛 박스를 보온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교에 의한 결로, 표면 결로, 내부 결로 이렇게 결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 방지 대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부 결로, 표면 결로, 내부 결로 이렇게 돼 있죠. 전부 1번의 표면 결로에서 3쪽에 6번의 단열재 밑줄 그시고요. 단열재. 그래서 열 관리율을 낮춘다. 내부 결로는 1번에 실내 측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2번 조적벽인 경우 이중벽에 통기층을 설치한다. 1번, 2번 밑줄 그시고 표면 결로에는 거기 6번에 단열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교. 냉교형 결로는 아울렛 박스를 배관과 아울렛 박스를 보온하고 단열 인서트를 사용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유심히 보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낯설 겁니다. 낯설더라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주택관리사라는 게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흥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저게 뭐야? 그러면 적성에 안 맞는 겁니다. 어떠세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소장님이 되시면 그럼 결로라든지 백화라든지 여기 있는 균열이라든지 단열이라는 건지 전부 다 접하게 됩니다. 일단 문제점들이죠, 이게. 그래서 5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는 결로 방지 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새롭게 만들어졌죠.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 전까지는 결로 방지 시공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로 자체는요. 하자로도 쳐주지도 않아요. 결로예요. 하자 보수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결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현상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요. 자연현상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짓는 것들은 결로 방지를 해라. 이렇게 500세대 이상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4쪽에 단열 보겠습니다. 단열재는 열 저항이 크고, 열 저항이 뭘까요? 열 저항. 열이 흐르는 걸 막는 거죠. 단열재는 열을 막아야 됩니까? 열을 흘려 보내야 됩니까? 막아야 돼요. 나오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 실외가 추워요? 실내가 추워요? 일반적으로 실외가 춥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죠. 열 저항이 크고 열 전도율과 열 관류율이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열 전도율은 뭐냐면 열 전도율은 뭐냐면요. 한쪽 끝에서 이렇게 젓가락을 가열하면 이쪽까지도 같이 뜨거워지는 게 열 전도예요. 열 전도. 이거를 열 전도라 그래요. 금속 한쪽 끝을 금속이 열 전도가 잘 되거든요. 한쪽 끝을 달구면 저쪽 끝까지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빠른 속도로 뜨거워져.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이죠. 조직이 치밀하기.
근데 나무 같은 건 어떻습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은 잘 이쪽은 완전 숯대기로 막 불이 붙어 있어도 한쪽은 만지고 있으면 전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예, 만약에 금속 같으면 그게 될까요? 예, 손이 같이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무 같은 거는 한쪽이 막 숯이 돼가지고 활활 타오라도 조금만 떨어져 있는데 잡아도 전혀 안 뜨겁잖아요. 그죠? 얘는 열 전도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 같으면 어떻게 이쪽에 막 시뻘겋게 달궈 있으면 여기 못 만지죠. 이게 전도고요. 열 전도고. 열 관류는 뭐냐면 열 관류 현상은 뭐냐면은 얘는 항상 벽이 있어야 돼. 벽. 열 관류라는 건 항상 벽이 있어야 됩니다. 벽. 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열 관류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외와 실내가 있다 그러면 벽을 타고 나가는 거. 이거를 열 관류라 그래요. 벽체가 있어야 돼. 항상 열 관류에는 벽체가 있어야 됩니다. 열 전도는 벽이 필요 없죠. 그냥 금속이나 어떤 물체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열 관류, 열 전도가 낮아야 되고요. 낮아야 되고 단열재는 열 저항이 커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뭐 식도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건데요. 많이 알려드리는 건데 뭐 열 전도, 뭐 열 관류, 저항 이런 게 있는데 열 관류라는 거는 열의 단위로 우리가 와트, 킬로와트, 와트라고 하거든요. 열 관류는 미터당, 그러니까 이 길이당, 뭐 예를 들어서 양쪽의 온도차 그리고 시간당 어느 정도 열이 흐르느냐. 열 전도라는 거는 이 와트가 열이 그 벽체 넓이당 그리고 실내의 온도차. 얘는 K는 온도차예요. 온도차. 시간당. 얘는 시간이죠. 시간. 얘는 벽 넓이죠. 넓이. 얘는 열 관류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열 관류가 얘가 벽의 넓이를 의미하고요. 열 전도의 이 M은 뭐냐면은 벽에 뭐를 얘기할까요? M은 벽에 두께. 네, 두께를 나타내고 열 관류는 벽의 넓이를 나타내요. 너무 어렵나요? 네, 그냥 몰라도 돼. 열 관류 저항은 뭘까요? 열 관류의 반대예요. 역수예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바꿔놓으면 열 관류 저항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쯤 되면은 알아야 돼요. 시험 보실 때쯤 되면은 알아야 돼요. 지금은 모르셔도 좋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알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오니까. 1차에서 나오건 2차에서 나오고. 얘가 뭐라고요? 얘가 와트. 와트가 열이거든요. 열의 단위 중에 하나인데 뭐 이게 주울이 될 수도 있고 열의 단위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주울, 와트, 칼로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고 얘는 벽의 두께, 얘는 온도차, 양쪽 끝에 온도차, 얘는 뭐 시간, 얘는 벽의 넓이. 그래서 벽의 넓이가 들어가야 돼. 열 전도라는 거는 양쪽 끝에 길이 개념이잖아요. 몇 미터냐. 이것처럼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되고 열관류율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열관류 저항은 그 위아래가 바뀐 거예요. 열관류랑 위아래가 바뀌면 열관류 저항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봐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가까워져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학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계산 문제. 저는 시간이 되면은 계산 문제도 다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열은 내측 단열, 중간 단열. 내측 단열은 벽의 실내 측에 시공한다. 시공이 편리하고 비용이 낮으나 결로가 발생하죠. 중간 단열은 조적벽의 중간에 시공한다. 시공이 편리하나 비용은 높은 편이다. 결로는 비교적 적다. 외측 단열, 벽의 외측에 시공한다. 단열 효과가 가장 높고 결로가 생기지 않으나 시공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외측 단열이 제일 좋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다 내측 단열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단열재는 어디다 놓고 벽에? 외측에 놓고 방습층은 어디다 놓고? 네, 내측에 넣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천장은 유리로 하세요. 유리. 예, 비 올 때도 빗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밤에 별도 보이고 그죠? 추울 때는 덮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개폐식으로 하시고 어쨌든 멋지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급수 및 위생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수질. 예, 거기 수원. 여기는 그 평택인가요? 수원이 아니고 이 수원은 그 수원이 아니죠? 예, 급수원인데요. 상수도 공급과정, 취수, 물을 취해서 도수, 예, 끌어와서 어디로 끌어와요? 정수장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정수장으로 끌어오는 거를 도수라 그러죠. 도수. 예, 길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송수. 어디로 송수해요? 배수지, 여기는 어디 있나요? 여기 평택의 배수지는 어딘가요? 배수지가. 아마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될 거예요. 평택의 가장 높은 산이 어딘가요? 산 없나요? 골치 아픈데. 왜 배수지는 가장 높은 데 있을까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흘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수도 직결식으로 물을 먹는 것도 물이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배수지는 대부분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죠. 취수, 물을 취해서 도수. 예, 도수. 그러니까 정수장으로 보내는 거죠. 예, 정수장은 어디 있나요? 예, 뭐 어딘가 있겠죠? 정수, 송수. 그러니까 배수지로 보내는 게 송수고 배수지, 급수. 야, 나는 물만 틀면 나오는 줄 알았지 배수지가 있는지 몰랐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배수지가 있어야 돼요. 배수지에서 그 상수도 본관을 타고 우리 집으로 바로 오면 그게 수도 직결식이고 대부분 아파트는 탱크에 담았다 옵니다. 지하 탱크에 담았다가 와요. 그 다음에 정수 과정. 이거는 뭐냐면 자연수를 정수한다. 물을 채수를 해서요. 침전을 시키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지 탐험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정글의 법칙,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가서 그냥 야생에서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야생에서 물을 뜨면 제일 먼저 뭐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라앉길 기다리겠죠. 침전시키겠죠? 폭기는 뭘까요? 폭기. 네,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 중에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유해 물질을 그 공기 중으로 없애는 거예요. 가스 성분 같은 거 녹아있는 것들을 같이 없애는 겁니다. 이제 그 산소를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여과를 하고 살균을 해서 드시면 돼요. 침전 먼저 시켜야죠. 그 다음 침전시키고 그 자리에서 폭기시키면 침전된 게 다시 떠오르겠죠. 침전시켜서 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위에 있는 것만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해요? 폭기, 에어레이션을 시켜서 그 다음에 여과를 하고 여과지에 걸러가지고 그 다음에 살균을 하고 먹으면 된다. 예, 그냥 뭐 전 생짜배기로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질, 우리가 경도다. 자, 우리가 물은요, 단물과 샘물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물 연수가 있고 경수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얘기해 볼까요? 수돗물은 연수입니까? 경수입니까? 대부분 연수예요. 그러니까 연수와 경수가 뭔지 모른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수는 미네랄 성분이 작아요. 경수는 미네랄이 많습니다. 얘는 수돗물이나 빗물, 중류수 이런 종류예요. 얘는 경수는 하천물이나 하천이나 계곡물 있죠? 우물이나 지하수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경수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감아보면 어떻습니까? 계곡에 가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계곡에 가서 막 머리 감아보셨죠? 잘 우물물로 막 머리 감고 잘 감겨요, 안 감겨요? 잘 감겨요? 그래도? 뭐 샴푸를 좋은 거 쓰셨나 보다. 잘 안 감기죠. 예, 대충 이렇습니다만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배운 것대로 한다면은 물속에 녹아있는 마그네슘의 양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입니다. 칼륨이 아니라 탄산칼슘이에요. 죄송합니다. 탄산칼슘 CaCO3 CaCO3 탄산칼슘의 양으로, 그러니까 물이 경수냐 연수냐는 탄산칼슘의 양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100만 분율로, 그러니까 ppm으로 나타낸다. ppm으로. 자, 지금부터 시험에 나올 거 말씀드릴게요. 이 경도가 높다는 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경도가 높다. 탄산칼슘이 많다. 즉 미네랄이 많다. 좋은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좋지 않은 물이죠. 그래서요, 먹는 물과 수돗물이 있는데요. 수돗물의 경도는요, 경도. 이거를 ppm으로 100만 분의 1 농도로 따졌을 때 먹는 물은 1000ppm 이하고 수돗물은 300 이하여야만 해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1차에서도 2차에서도 잘 물어봅니다. 잘 물어보죠. 경도가 너무 높으면 안 좋습니다. 먹는 물은 1000, 수돗물은 300.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설결론이건 관리실무건 이거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러에 집어넣을 때는요. 경수가 좋을까요? 연수가 좋을까요? 거기 연수 나오죠? 90ppm 이하, 경수는 110ppm 이상. 거기 사 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일러에 넣을 때는 어떤 물이 좋을 것 같습니까? 경수, 연수. 연수가 좋습니다. 연수가. 예. 그러니까 경수라는 건 이 경이 무슨 경자일까요? 경. 딱딱하다. 딱딱하다. 연은 부드럽다. 머리 감을 때 보면 뻣뻣하잖아요. 그죠? 왜 그 보일러에는 연수를 넣어야 될까요? 경수를 넣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배관 안에 막 녹으로 된 혹, 찌꺼기,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케일. 오, 스케일 좋습니다. 이빨에도 스케일이 끼나요, 안 끼나요? 끼죠? 네, 스케일이 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뭐 스케일링을 한다, 뭐 이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 스케일이 끼기 때문에요. 배관이나 이런 보일러 계통이 막히기 때문에 보일러에는 무조건 연수를 넣으셔야 돼요. 연수를. 근데 극연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거의 극연수라고 나오죠? 네, 미네랄이 거의 없는 거는 금속을 녹여요. 여러분도 이 극연수를 드시면은요, 몸에 안 좋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설사를 하고 몸에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섞인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보일러 수나 세탁 용수로는 무슨 수가 좋다? 연수가 좋다.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무지하게. 자, 우리 경수, 연수가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러시면은 숙제를 내드려야 되겠네. 한 분은 연수를 떠오고 한 분은 경수를 떠와보세요. 농담입니다. 거기다 비누가 잘 풀어지는 건 무슨 물이에요? 비누가 잘 풀어지는 건 연수예요. 비누가 잘 풀어지고 세탁이 잘 되고 이런 건 연수입니다. 연수. 경수는 이미 물속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걸 녹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물속에 뭔가 물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녹여내지 못해요. 네.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죠? 펌프. 네. 펌프 좀 쉬었다가 계속 보실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고 있는 배정란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밴드를 다운받아 주세요. 설치 완료가 되었다면 밴드 어플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플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죠?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검색 창에다가 주, 수, 모라고 우리가 이제 써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밴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해당 밴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인데요. 수험생활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밴드입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보시면 매주 자료 제공이 있죠. 매주 자료 제공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험생님들께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쭉 내려가서 우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일 열기, 휴대폰에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파일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0제가 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들을 저희가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에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일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컴퓨터에 옮겨서 프린트 하셔서 볼 수 있으니 더 많은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자료에서 나가셔서 쭉 내려가 보시면 모바일 일일학습이 있습니다. 자, 자료에 나가셔가지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모바일 일일학습이 있죠. 자, 여기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매일 올려주는 일일학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쭉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푸신 다음에 다시 쭉 내려보십니다. 자, 내려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정답과 해설이 아래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스모밴드에 가입하시면 매일, 매주, 매월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를 많이 공유받으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